박열이 10살이 되던 1912년 박열에게 아주 특별한 꿈이 한 가지 생깁니다. 자, 10살. 자, 박열에게 생긴 특별한 꿈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보통 10살이면 이제 갖고 싶은 장난감 갖고 싶고 네. 이렇게 좀 그 선물 받는 게 꿈이고 이렇거든요. 장난감. 10살이면. 네. 외국 가고 싶다. 자, 외국 가고 싶다. 본인 역살 말고 그 박열 씨요. 제 꿈이야, 제 꿈. 네네네. 자, 한번 보시죠. 조선인은 무조건 일본인을 배척하였지만 나는 일본인의 생활이 비교적 개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졌다. 박열이 일본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가겠다는 거예요. 네. 보통의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을 외놈이라고 부르면서 적대시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박열은 개화된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고 일본의 신식 교육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생각은 너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이가 혹시 한 10살 이상 어려진 그 잘못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죠? 10살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박열은요 곧장 신식 교육을 받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운영하는 문경의 함창 공립보통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일본인이 경영하는 학교지만 신식 학교, 즉 서구식 근대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된다. 근데 학구열이 있지 않는 한 좀 불가능한 거예요. 네. 내가 뭔가 지적 호기심이 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박열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신문물을 개화라는 열린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되게 들을수록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던 것 남달랐어. 같아요. 그죠? 그런 게 느껴지죠 네. 지금? 실제로 근대식 학교에 가면요 수학, 화학, 영어, 음악, 미술 등 정말 다양한 서구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만사에 호기심이 많았던 박열은요 새로운 학문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통학교에 입학한 이 박열의 기대가 와장창 무너진 일이 벌어집니다. 뭐지? 박열이 원했던 근대식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학교 안에서도 조선인은 일본 학생들과 차별을 받았던 겁니다. 박열은요 신식 교육을 받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학교에선 박열이 원했던 교육은 지금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박열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실망감, 그렇죠. 후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역으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게 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열은요 일본식 학교 교육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평등하다는 건 말뿐이고요. 정작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 학교 행태에 박열의 속이 좀 부글부글 끓어오지 않았을까요? 네네. 자, 하지만 박열은요 새로운 학문에 대한 열망을 가슴에 안고 차별을 견디면서 학업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 4년의 시간이 흐른 1916년 초 보통학교 졸업을 앞둔 박열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박열이 믿고 따르던 보통학교의 조선인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보시죠. 나를 용서해라. 나는 일본이 조선을 하나로 묶어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조선은 일본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다.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의 압박이 두려워 나는 조선인 교사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사실 조선은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다.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라고 울면서 지금 진실을 선생님이 고백한 거예요.
이야. 자, 바로 이런 선생님의 폭탄 선언에 박열은요 망치로 머리를 딱 맞은 듯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박열이 의아하다고 느꼈던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 교육, 이거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었죠. 이야. 그리고 박열은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모습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14살, 14살의 박열은요 새로운 꿈을 다시 갖게 됩니다. 내가 선생님이 돼야겠다. 오, 나 같은 학생들에게 내가 잘 배워서 조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내가 뭐 알려주겠다. 자랑스러워. 제대로. 네. 바로 조선 제일의 명문으로 손꼽히던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가겠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정확했어요. 정확했네요. 아, 왜냐면 8살에 혼자 자기 이름을 바꿀 정도니까 14살이면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가르치겠다. 맞습니다. 자신이 직접 선생님이 돼서 조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와. 자, 그래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박열은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경상북도 문경에서 경성으로 올라오기로 결심합니다. 꿈을 안고. 네. 교수님, 그 당시에 문경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유학이죠, 유학. 쉽게 이야기해. 맞네요. 문경에서 서울까지 교통편도 마땅치 않은 험난한 길이었는데 14살짜리 꼬마가 간다? 그럼 굉장한 어려움일 수 있죠. 두 번째는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본인이 서울까지 유학을 갈 정도의 경비를 댈 만큼 경제력이 안 되잖아요, 네. 집이. 그래서 장관이 관장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관비 유학 시험이. 내가 여기 합격하면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입학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거는 꼭 이뤄내는 성격이네요. 어린 나이. 그냥 없는 길을 본인이 막 개척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맞습니다. 의지가 엄청난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후학과 민족을 위해 학문을 배우러 경성에 올라온 박열. 그렇게 약 3년의 시간이 흘러 17살이 되던 1919년 3월 거리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종로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경성도심 곳곳에 독립을 갈망하는 우렁찬 외침이 퍼집니다. 자, 그런데 그 조선 독립 만세, 이 만세를 외치는 군중 속에 불꽃 같은 함성을 지르며 시위를 주도하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박열. 박열! 어? 맞습니다. 벌써요? 거기까지? 네, 바로 박열이 만세운동의 선두에 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1 만세운동 당시 불꽃남자 박열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가 있었거든요. 바로 오후 2시까지 학교의 학생들을 통솔해서 만세운동이 시작될 종로의 탑골공원으로 이끌고 가는 임무였습니다. 와. 경성고등보통학교 학생 박열이 만세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이끈 핵심 인물이 된 겁니다. 학생들이 모이자 박열은요 이들을 이끌고 탑골공원으로 향합니다. 탑골공원에 도착한 박열은요 목이 갈라지도록 조선의 독립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열은요 지나가는 행인들의 이 독립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도 배포를 합니다. 와. 자, 그런데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열은 경성을 떠날만 했습니다. 네. 일제경찰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만세운동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박열 역시 체포 대상이었습니다. 아, 자, 그렇게 감시망을 좁혀가던 일제 경찰. 잡혔나요? 어? 어? 박열은 다행히도 일제 경찰의 감시를 피해서요, 시위대에서 무사히 도망칩니다. 와. 그리고 고향인 문경으로 내려가서 일단 피신하기로 하죠. 자, 그런데 불꽃 청년 박열을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 나는 3월 1일 소요 사건에서 혀를 자르고 전기를 통하게 하며 부인의 음모를 뽑는 등의 고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 이게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끔찍하게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박열의 가슴은요, 또 한 번 분노로 들끓습니다. 그리고요, 조선에서는 독립을 위한 어떤 행동도 어렵겠다는 걸 직감을 하죠. 그리고 이때 박열은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일생일대의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요.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 번 잡히는 날이면 그걸로 마지막이며 다시는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이윽고 조선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의 심장을 찌르겠다 아.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와. 적진이요? 그러면 일본으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의 박열이 적진인 일본으로 가서 제대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 영화는 이 전 상황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쵸.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왜 그 영화에서 박열이 일본에서 등장하는지 궁금하시죠? 결국 박열은요, 17살 나이에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마저 포기하고 경성 고등보통학교를 자퇴합니다. 와. 자, 그렇게 1919년 10월 불꽃남자 박열은 적의 심장부인 도쿄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박열은 혈혈단신 맨몸으로 일본에 온 상황이잖아요. 네. 이 박열의 도쿄의 삶 음. 과연 평탄했을까요? 일단 돈이 없고 네.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박열의 삶 역시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박열은요, 조선의 엿을 파는 엿장수, 신문 배달, 공사장 막노동, 하여튼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물론 틈틈이 일제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도 다졌죠.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 자, 그렇게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1921년 11월 20살을 앞두고 박열은요, 한 단체를 조직합니다. 야. 흑도회. 흑도회. 야, 와, 이름부터 세다. 아, 그렇죠. 흑도에는 진짜 벌써 그냥 그 이미지는 이렇게 딱 하고 뭔가 그냥 무서워요. 그렇죠. 잘못 건지면 안 될 느낌이에요. 느낌이 빡 오시죠? 네. 딱 박열이 만든 이름일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거물흑, 물결도, 모일회. 우와. 여기서 흑, 그러니까 검은색은요, 사실 뭘 의미하냐면 무정부주의자를 의미합니다. 무정부주의자, 즉 아나키스트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아나키스트 처음 들어보시죠? 아나키스트? 네. 처음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아나키스트는요, 개인을 지배하는 국가 권력은 물론이고요, 모든 사회 권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5차 정기모임의 다음 의제는 사회주의자를 매도한 신문기자 특파원 장진성이를 구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입니다. 솔직히 알아? 두들겨 패줘야지. 구타
부탁하는 거 선생님. 와. 그러니까 일본으로 간 박열이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비밀 단체를 조직한 거예요. 그 비밀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흑도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열이 흑도회를 만든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방법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권력자 계급뿐 아니라 우주 만물까지도 멸망시키고자 생각했던 것이다. 박열이 흑도회를 만든 이유는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우리를 차별하고 가로막고 있는 일본의 권력자를 없애야 한다. 심지어는요. 폭력까지 불사하던 그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박열이 있어서 아주 유명해진 글이 있습니다. 뭐예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예요? 뭐지? 바로 이겁니다. 개새끼. 사실 이 박열의 이 충격적인 이 시는요. 이 제목 있잖아요. 이 제목은 누군가를 지칭해서 쓴 말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과연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일본이죠, 뭐 일본. 일본. 일본? 아닙니다. 누구요? 그 조선인인데 일본 편에 있는 사람들. 친일파들? 예. 아닙니다. 누구요? 그러면요? 바로 박열 자신이었습니다. 본인? 맞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제목만큼이나 시의 내용도 충격적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나는 개새끼로쏘이다. 하늘을 보고 짖는 달을 보고 짖는 보잘것없는 나는 개새끼로쏘이다.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 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로쏘이다. 이게 얼굴이 그냥 소름이 막 돋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일제가 짓밟을 때마다 똑같이 되갚아주겠다라고 한 거죠. 야, 이게 진짜 죽더라도 한 번 내가 그냥 안 죽는다. 나는 죽을 땐 죽더라도 한 번 물고 죽는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 그리고요, 이 박열은요, 일본의 권력자 계급을 죽여야겠다는 목표도 잊지 않고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사를 시도합니다. 바로. 네, 바로.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건데. 그리고 이때 박열이 거사를 위해 은밀하게 접촉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바로 항일 비밀 결사 단체였던 의열단입니다. 와. 이 의열단은요, 각종 무력 투쟁을 통해서 일제에 꾸준히 저항해 오고 있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 그리고 시인 이육사도 바로 이 의열단의 단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열은 대체 왜 이 의열단과 접촉을 했을까요? 왜요? 왜냐하면 박열은요, 의열단과 협력해서 일본으로 폭탄을 들여오려고 했던 겁니다. 와, 그것부터 어렵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제 경찰의 감시가 너무 심해서 폭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박열은 은밀하게 계속 폭탄을 구하러 다니긴 했는데 번번이 실패. 네. 실패합니다. 아유. 그런데 불꽃 남자 박열, 자, 폭탄 반입에 실패했다고 과연 좌절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자기가 만들 사람이에요. 아유.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그 정도로 뜨거운 사람이죠. 그렇죠. 의열단을 비롯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운동가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항일운동의 의지를 다져나갑니다.